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유필름 김현지입니다. 지금은 우한 폐렴으로 인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시기인데요. 정부는 때를 맞췄다는 듯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이야기를 꺼내고 있고 소상공인 임대료를 대신 내주겠다는 등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문재인 정부가 싸질러 놓은 정책을 비판하는 일파만파 회장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우한 폐렴으로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의 중국 관광객 입국 금지 권고를 6번이나 무시했고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26일 국회에서 우한 바이러스는 한국인이 중국 갔다 들어오면서 감염원을 가지고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얼빠진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 앉아 있습니다. 45명 밖에 안 죽었습니까 지금? 문재인이가 잘 대처해서 45명 밖에 안 죽었다는 이런 파렴치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때는 단 한 명의 국민 생명 운운하더니 광우병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단 한 명의 국민 생명 찾으면서 광화문에 촛불 들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국민이 45명이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우한 폐렴이 창궐하는 나라 2위 이탈리아는 중국의 신실크로드 1대1로를 유럽에서 맨 먼저 관계를 맺은 친중국 국가이며 매월 30만 명의 중국인이 방문하는 나라입니다. 3위를 달리는 이란은 반미 국가이며 중국과 무기 개발을 교류하는 밀월 관계의 나라이고 4위는 한국입니다. 이동욱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은 이 순위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시장도 자유롭게 두면 저절로 돌아갈 텐데 정부가 마치 공산국가처럼 나서서 가격을 통제하고 배급을 하며 국민이 신분증까지 제시하면서 마스크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KBS에서 했는 얘기가 있어요. 이 마스크 공산주의처럼 배급하지 마라. 소설가 김규나 씨는 처방전도 없는 마스크를 왜 약국에서 사야 하는지, 약사가 왜 공무원처럼 정부 지시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으며,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앞으로 쌀과 빵, 고기, 분유 등 생필품을 사기 위해 요일별로 줄을 서고 신분증을 내밀어야 할 날이 올 건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구로 콜센터 코로나 확진자가 3월 16일 현재 129명입니다. 마주한 건물에는 국민건강관리공단 외국인 전용 사무소가 있어서 하루 종일 90% 이상의 중국인들이 우글우글하다고 합니다. 근처에는 차이나타운도 있고요. 그런데 방송에서는 중국인들이 곤란한 말은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우한 폐렴 전파 원인이 중국인이라고 말 못하는 정부.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우한 폐렴 사태 초기 대응으로 중국인 국내 유입을 막지 않는 것은 현 정부의 큰 잘못이라고 평가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를 앞둔 지금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죠? 정부는 지금 우한 폐렴으로 인해 추경 30조 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 자금을 내수시장 운운하며 국민들이나 중소상공인들에게 푼다는 것은 이름은 재난기본소득이라 붙였지만 사실상 포퓰리즘 정책이며 국민을 수당의 노예로 삼아 국가로부터 배급을 기다리는 사회주의를 연습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중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국가가 일부 지원하며 관여한다는 것도 과연 시장경제사회에서 올바른 정책인지 우려가 됩니다. 이것이 시행되면 중소상공인들은 정부에 기대게 되고 임대업자는 정부 지원금에 묶여 임대료와 동결되며 계속 국가에 손을 벌리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이 또한 사회주의를 연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도 사회주의 연습인가요?
2월 24일에 잠실역에서 문재인 퇴진 전단지 돌리던 아주머니가 경찰에 연행되었는데요. 이유를 떠나서 지금 저렇게 팔을 뒤를 꽂고 수갑을 채워갈 상황이 맞습니까? 이분들 대한민국 경찰이 맞냐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적국의 수개로부터 별 5만 욕을 다 듣고 있는데요. 쌀 퍼주고 돈 퍼주고 저렇게 퍼줬는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될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기 중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김정은이 두려워할 만한 일도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토록 오매불망 짝사랑을 했는데도 돌아온 건 욕바가지 뿐이군요. 우리 대통령이 이런 취급을 받으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나 창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말뿐이었으며 내놓은 정책마다 실패로 돌아갔고 지난해 1분기 OECD 성장률은 22개국 중 꼴찌였습니다. 이 아래 보이시죠? 나라 빚은 늘어날 대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너무나도 허망하고 황당한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국민이 갚아야 할 나라 빚이 100조가 늘었습니다. 국가 채무는 무려 700조를 넘었습니다. 일자리 상황이 바닥을 모른 채 나빠지고 있습니다. 고용 참사라는 표현이 전혀 지나치지 않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노동시간 준수를 통해 신규 일자리를 131만 개 이상을 131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 7월 중 취업자 숫자는 단 5천 명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60분의 1, 올 1월과 비교해도 60분의 1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부은 국가 예산 22조 원이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무려 100만 개 만듭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5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달 일자리 통계는 3사 수준의 부진을 면치 못했죠.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일자리는 국민들에게 생명이며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최악의 일자리 성적표가 나오자 올해 들어 실업자 수가 100만 명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IMF 외환위기 시절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무원 수를 늘리고 노인 일회성 일자리를 급조해 통계에 반영해도 잘 안 됐나 보군요. 이명박 정부 시절의 4대강 예산은 왜 끄집어내셨는지요? 망신을 스스로 만드시는 모습이 안쓰럽고 딱합니다. 경제 성장의 열매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격차 해소에 주력해 양극화 해소의 큰 전환점을 만들겠습니다. 통계청이 올 1분기 가계소득을 분석한 결과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감 실업률이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아르바이트생 등 실질적인 실업자까지 포함하는 체감 실업률은 집계 이후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가계소득도 높아졌습니다. 친여권 성향인 민주평화당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을 골자로 한 경제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일부 한 개의 기업들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 최저임금 인상에 항의하는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재난 수준의 고용 참사로 불리는 이번 일자리 대란은 특히 자영업 분야에서 두드러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들어 우리 경제, 특히 고용에 대한 걱정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나이가 어린 제가 봐도 현 정부는 말만 앞세우는 아마추어 정부인 것 같습니다. 잘못만 저지르면 남 탓하는 아이처럼 말이죠.
먼저 잘못을 시인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제발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십시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마치겠습니다. 자유필름 김현지였습니다.